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년 만에 다시 돌아온 돌싱녀입니다. 결혼 생활 동안 참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는데 그 모든 얘기를 주변에 할 수 없어서 그런지 다들 왜 이혼을 했는지 궁금해 하더라고요. 모든 걸 다 솔직하게 주변에는 말하지 못했지만 여기에라도 속 편하게 털어놓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와 남편은 소개를 통해서 만나게 됐어요. 둘 다 결혼 정년기였기 때문에 1년 정도 연애 후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죠. 양가 부모님들도 마음에 들어 하셨고 수월하게 상견례까지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처음 양가 부모님을 모시고 하게 된 상견례 이후 시모는 갑자기 저희 결혼을 반대하셨어요. 그 이유는 바로 저희 엄마가 어릴 적 예전 시모네 집 식모살이를 했던 집 딸이었기 때문이었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좋다고 해도 나는 죽어도 이 결혼 찬성 못하니까 그렇게 알아. 어떻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딱 골라도 어쩜 식모살이 했던 집안 자식이랑 어떻게 결혼을 시키라는 거니? 아무리 그래도 주변 사람들한테 체면도 있지. 절대 안 되니까 더 희망 갖지 말고 헤어져. 내가 이러려고 널 지금까지 고생하면서 키운 줄 알아? 유진이 너도 장수랑 그만하고 헤어져. 엄마, 그건 옛날 일이잖아요. 어머님도 어릴 적 일인데 왜 그걸 지금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 그건 아니야. 어렵고 힘들 때 그렇게 산 거지. 지금 그렇게 사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러는 거야, 엄마?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잖아. 그런 걸로 결혼 반대하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님도 괜찮다고 하시는데 엄마가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내 친구들이 보면 뭐라고 하겠니? 예전에 우리 집 식모살이 했던 집 자식이 며느리라고 하면 얼마나 뒤에서 흉보겠어. 나는 그 꼴 못 봐. 애당초 나는 유진이도 사실 마음에 안 들었어. 장수 네 짝이 아니라고 생각은 했지만 나이도 있으니 이제는 내가 내려놓아야지 싶어서 허락한 거였거든. 근데 더 심한 흉은 더 이상 봐주지 못할 것 같구나. 엄마 진짜 왜 그래? 나 이 결혼 못하면 평생 결혼 안 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유진이랑 내가 얼마나 열심히 결혼 준비하고 있는데 결혼 준비하는 것도 유진이랑 내 돈 둘이서 합쳐서 알아서 할 거니까 엄마가 반대를 하든 안 하든 상관 안 할 테니 마음대로 해. 시모는 결혼을 반대하면서 여러 번 화병에 쓰러질 정도로 싫어하셨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결혼을 강행했는데 결국 시모는 식장을 잡고 결혼식 날짜가 다가오고서야 겨우 결혼을 허락하셨고 결혼식장에 참석을 하셨어요. 워낙 시모 성격이 세서 그런지 시댁에서는 시모 말을 이길 사람이 거의 없었죠. 결혼을 할 때도 억센 시모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지만 남편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저에게 시모와 저는 별개라며 안심을 시켜줬어요. 시모와 대면대면하게 지낼 거라 생각을 했던 것도 잠시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시모는 시댁으로 부르기 시작하셨어요. 그래도 며느리로 들어왔으니 우리 집 가풍도 배워야 하니까 이제부터는 주말마다 다른 약속 잡지 말고 시댁으로 찾아오너라. 아침은 잘 차려주고 있니? 우리 창수는 아침에 찌개나 국 없으면 밥 못 먹으니 아침마다 새로 해서 먹여야 하는 거 알지? 그리고 주말에 와서 이불 빨래하는 방법이랑 청소하는 것도 좀 배우고 그러렴. 너희 엄마가 식모살이 했었으니 어련히 알아서 잘 알려주겠지만 집안마다 다른 게 있으니까. 그리고 옷은 왜 이렇게 하고 왔어? 시댁에 올 땐 집안일 할 생각으로 편한 옷 하나쯤 가지고 와야지. 다음에는 편한 옷 입고 올게요. 그리고 창수 씨는 아침 안 먹는다고 하던데. 제가 오히려 아침 챙겨 먹는 편이라 매일 아침마다 밥 차려 주거든요.
근데 창수 씨는 아침에 뭐 먹으면 자꾸 배탈 난다고 거의 안 먹더라고요. 어머님은 아침마다 창수 씨 밥 챙겨주셨던 거예요? 창수 씨가 아침에 워낙 안 먹어서 원래 안 먹는가 보다 했거든요. 아, 아니 창수한테 차려주긴 하는데 걔가 잘 먹질 않더라고. 어쨌든 네가 아침 먹는다고 하니까 다행이구나. 창수가 요즘 속이 안 좋아 잘 먹지 않는 거지. 원래는 잘 먹었어. 네가 힘들까봐 자긴 안 먹는다고 했는가 본데 창수 아침은 거르지 않게 잘 챙겨주고 이불 빨래도 2주마다 해야 하는 거 알고 있지? 창수 피부가 예민해서 말이야. 이불은 다 손빨래 해야 하는 거야. 세탁기로 돌리면 잘 세탁이 안 되는 것도 있어서. 요리는 좀 할 줄 아니? 창수가 입맛이 날 닮아서 까다로워가지고 자기 입맛에 안 맞는 건 또 잘 안 먹어요. 그래요? 아니, 그래서 그런가 창수 씨는 매번 배달해서 이것저것 시켜 먹더라고요. 제가 배달하지 말고 요리해서 먹자고 해도 자기 귀찮다면서 자꾸 배달만 시켜 먹어가지고 저도 너무 속상한데 어머님이 좀 말해주세요. 주문하는 음식도 너무 많고 그거 다 안 먹고 죄다 버리고 야근하고 늦게 오는 날에는 혼자서 마구 시켜 먹더라고요. 음식을 다 해두고 가도 꺼내서 먹지를 않는다니까요. 그러니? 창수가 너 생각해서 그래. 네가 괜히 수고로울까봐 그러는 거지. 여기 올 때 창수한테 운전시킨 건 아니지? 일주일 내내 밖에서 일하느라 얼마나 고생했겠어. 쉬는 날이라고 여기저기 놀러 가자고 조르지 말고 푹 좀 쉬게 놔둬. 걔가 날 닮아서 일할 때도 집중해서 하느라 주말만 되면 에너지가 바닥이더라. 아유, 우리 아들 여기저기 부르는 사람도 많아가지고 피곤하니? 네가 좀 푹 쉴 수 있게 해주렴. 시모는 매번 절 어떻게든 부려먹으려고 하셨고 그럴 때마다 저도 기죽지 않고 할 말 다 했지만 시모의 말을 이겨낼 순 없었어요. 살림을 잘 모르니까 알려준단 핑계로 저를 매번 부르셔서는 시댁 청소며 빨래며 이것저것 다 시키셨고 전 처음에 시키는 대로 열심히 하기도 했죠. 그렇지만 저도 일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매번 시댁 살림까지 할 순 없었는데 남편이랑 이런 것 때문에도 정말 자주 다퉜습니다. 엄마가 시키면 뭘 얼마나 시킨다고 그래. 그냥 가서 비위만 적당하게 맞춰주면 되는 거지. 안 그래도 반대한 결혼 못마땅하실 텐데 그래도 너 며느리라고 챙겨주려고 하시는 거잖아. 나는 엄마한테 조금 미안하기는 해. 우리 결혼할 때 얼마나 못되게 말했는데 좀 맞춰주기만 해. 내가 눈치 봐가면서 엄마한테 말할 테니까. 지금 뭐라고 하면 엄마는 더 불같이 화만 내시지 말 안 들어주신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너무하신 것 같아. 솔직히 나도 일을 하는 입장인데 주말에 쉬지도 못하게 계속 오라고 하시잖아. 거기다가 평일에도 저녁에는 뭘 어떻게 해서 먹을 거냐면서 자꾸 물으시고 정말 피곤해. 이제는 업무 보는 것도 너무 지장이 있어서 안 되겠어. 당신이 말을 못하면 나라도 어머님한테 힘들다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 지금까지는 나도 당신이랑 같은 마음으로 참았는데 이대로는 나도 못 버틸 것 같아서 그래. 아니 지금 못 버티면 어쩌겠다는 건데? 엄마랑 다투기라도 하겠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어렵게 허락해준 거 당신도 알고 있잖아. 엄마 입장도 좀 생각을 해줘야지. 당신한테 내가 큰 거 바래? 그냥 엄마 비위만 좀 맞춰달라고 하는 거야. 내가 엄마한테 나중에 잘 얘기할 테니까 조금만 참아봐. 엄마가 그리고
당신한테 나쁜 거 말해주는 것도 아니고 살림에 도움되라고 알려주는 건데 왜 자꾸 삐딱하게만 생각해? 당신 시댁이라고 해서 다 싫은 건 아니고? 아무리 그래도 해도 너무하시니까 그런 거지. 나도 할 만큼은 다 한 것 같아. 어머님 마음 푸시라고 나도 지금까지 매 주말마다 가서 집안일하고 배워오고 그랬잖아.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집안일 못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도 다 할 줄 아는데 어머님이 자꾸만 우리 집 못 살아서 이런 거 못 해봤을 거다, 못할 거다 하시면서 알려주시고 나도 삐딱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드시는 거라니까. 시모는 매번 저희 집이 가난하고 못 산다면서 말을 하셨지만 정작 결혼을 할 때 신혼집은 남편과 저 똑같이 모은 돈에 대출을 받아서 들어갔어요. 친정에서 원래 도와주시기로 하셨는데 시댁에서 너무 반대를 하셔서 다 철회를 하셨었거든요. 시댁에서만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시댁에서 반대를 한다는 말을 듣고선 친정도 결혼을 못마땅해 하시긴 하셨죠. 시모는 그런 상황을 다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항상 아들 집이라며 불시에 찾아오시기도 하셨어요. 어머, 너 출근 안 했니? 있는 줄 알았으면 내려와서 장 본 거 같이 가지고 가라고 할 걸 그랬네. 어떻게 오늘 쉬는 날이야? 잘 됐다. 이따가 낮에 어디 좀 다녀오자. 안 그래도 이것저것 사야 할 것도 많고 병원도 갔다 와야 하는데 택시비가 좀 들어야 말이지. 뭐 별일 없는 거지? 있어도 조금 시간 미루거나 다음에 가던지 하렴. 뭐하니? 이거 얼른 냉장고에 정리해 놓지 않고. 네? 어머님, 오늘 어떻게 오셨어요? 저 오늘 약속이 있어가지고 연차 냈어요. 이제 금방 나가봐야 하는데 미리 말씀이라도 하고 오시지. 갑자기 문 열려서 남편이 다시 온 줄 알았어요. 창수 씨한테 미리 말씀을 하신 거예요? 창수 씨가 어제는 별다른 말은 안 하던데. 내가 오고 가고 하는 걸 보고라도 해야 한다는 거니? 아들 집에 오는데 엄마가 왜 온다 간다 말을 해? 그냥 말하면 되는 거지 뭐. 약속 뭐 급한 거니? 보니까 급한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취소하고 오늘은 나 좀 따라다녀라. 여기는 오기만 하면 이것저것 갈 데가 너무 많다니까. 물건들은 다 냉장고에 정리 좀 해두고. 저번에 장수가 떡국 먹고 싶다고 해서 떡 좀 뽑아서 왔어. 만두는 좀 있니? 손으로 직접 만든 만두가 맛있긴 한데. 그리고 집안꼴이 이게 뭐니? 청소는 안 하고 사는 거야? 택배는 무슨 이렇게 마구 시키니? 너 남편이 버는 돈으로 이렇게 쓸데없이 쓰고 다니는 거니? 아,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창수 씨가 이것저것 요새 너무 시켜서. 안 그래도 제가 뭐라고 했는데 제 말은 통 안 듣더라고요. 어머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래도 어머님 말은 듣지 않을까요? 제가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매일 뭘 이렇게 많이 시키는지 저도 고민이 너무 많아요. 장수 거라고? 걔가 쓸데없이 물건 사는 애가 아닌데. 그럼 필요해서 사는가 보다. 걔가 얼마나 알뜰하고 현명한 앤데 알아서 잘 사서 쓰겠지 뭐. 그런 걸로 스트레스 주고 그러지 말아라. 괜히 스트레스 주면 애가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고 그러겠어. 알아서 잘 아껴 살 거니까 너무 뭐라고 하지 말고 칭찬해 줘. 잘 샀다고 하면서. 시모는 남편과 제가 똑같은 행동을 해도 남편은 잘한 일이고 전 못한 일이라고 하셨죠. 저에게 그러는 건 참을 수 있었지만 참을 수 없었던 것은 바로 저희 엄마를 무시하는 일이었어요.
시모는 항상 시댁 행사에 가면 옛 얘기를 꺼내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엄마를 엮어서 꺼내셨어요. 그럴 때마다 주변에서도 그만하라며 말리는 눈치였지만 시모는 절대 그만두지 않으셨죠. 우리 예전에 살았던 동네 있지? 거기가 이번에 엄청 발전을 했더라고. 안 그래도 거기서 일이 잘 풀려가지고 다시 갈까 했는데, 아참, 우리 며느리 저번에 내가 말했지? 며느리네 엄마가 우리 그 예전에 식모살이 했던 아줌마네 딸이잖아. 그때 우리 초등학교도 같이 다니고 그랬는데 말이야. 기억나지? 그 집 딸이라고 해서 내가 얼마나 놀랐나 몰라. 그때 엄청 가난해가지고 맨날 월급 당겨달라고 했었는데. 언니, 저번에 얘기했잖아. 들어보니까 조카댁 집 그래도 꽤 잘 산다고 하는 것 같던데. 자꾸 옛날 얘기 들춰서 뭐해? 지금 잘 살면 끝이지 뭐. 그때야 다들 어렵고 힘들게 살았던 집들이 많았지. 조카댁, 나중에 사돈 만나게 되면 나 기억하냐고 한번 물어봐. 그때 날 엄청 챙겨줬거든. 집에 가면 우리 언니는 안 놀아줘도 그 언니는 날 얼마나 챙겨줬다고. 예, 당연히 식모 딸이니까 주인집 딸이랑 잘 지내야지 별 수 있겠니? 그러지 않으면 어쩔 거야. 엄마가 식모인데. 그때 정말 눈치 엄청 봤는데, 그렇지? 그거 기억나? 우리 집에 아빠가 일본 갔다가 오면서 사왔던 과자. 그거 하나 줬다고 엄청 좋아했던 거 말이야. 우리는 자주 먹어서 지겹기도 했는데. 아이고, 언니, 그만하라니까. 그거 50년이나 된 얘기야. 그걸 이제 얘기해서 뭐 할 거냐고. 언니 며느리 진짜 성격 좋다. 나였으면 애초에 뒤집어 엎고 그랬을 텐데. 언니 그러다가 며느리가 언니 미워한다. 내가 들어도 서운한데 무슨 그런 얘기를 꺼내서 그래. 아니 내가 없는 말 했니? 그냥 예전 얘기 꺼내다 보니까 하는 거지. 그리고 사실인데 뭐가 서운해? 내가 그래서 얘네 결혼하는 거 반대했었잖아. 이런 걸로 서운해할 거면 애초에 결혼을 하면 안 됐었지. 아니니? 지금 잘 사는지 못 사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 집에서 식모살이 했던 건 사실인데 뭐가 문제니? 매번 시댁 식구들이 모일 때마다 옛 얘기를 꺼내면서 은근슬쩍 제 외가가 어릴 적 식모살이를 했던 걸 항상 말을 꺼내셨죠. 굳이 왜 그러실까 서운하기도 하고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시모에게도 서운한 마음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가장 서운했던 건 다름 아닌 남편이었답니다. 남편은 처음엔 엄마 비위를 좀 맞춰주자며 저에게 말을 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절 탓하기도 했어요. 어머님, 너무 하신 거 아니야? 매번 시댁 모임 있을 때마다 그 식모 얘기는 계속 꺼내시잖아. 아무리 그래도 매번 그렇게 꺼내시는 건 의도가 있으신 거 아니야? 다들 말리시는데도 어머님은 자꾸만 얘기하시고 솔직히 처음에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실 수 있다고 생각하지 못하겠어. 당신도 옆에서 한번 말리지도 않고 왜 그러는 거야? 어떻게 말려? 없는 얘기를 꺼내시는 것도 아니고 애초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건데 내가 뭐라고 하면서 말리냐고. 당신이 더 이상해. 엄마가 없는 얘기를 했어? 아니잖아. 할 수 있는 얘기를 한 건데 왜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지 내가 더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리고 엄마가 그래서 뭐 싫었다 어쩌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잖아. 그냥 그때 그랬는데 하면서 얘기하는 걸 뭘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네. 그냥 그만하라고 그렇게라도 말할 수 있는 거잖아.
근데 당신 옆에서 한번 말린 적도 없고 나 너무 서운해서 그래. 내가 불편하다고 하는데도 당신은 항상 그런 식으로 별 문제 없다고 하고 지나가 버리니까 어머님도 뭐가 문제인지도 모르시는 것 같고 당신도 문제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냥 얘 얘기를 하는 건데 왜 그러는지 모르겠네. 진짜 제발 좀 시댁에 적대심 좀 갖지 마. 당신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시댁이라고 무조건 나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생각해. 오히려 당신이 문제지. 남편은 점점 제가 문제라며 절 탓했고 남편과 말이 통하지 않으니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은 더 커져만 갔어요. 그러다가 시모가 어쩐 일인지 다 같이 고기나 구워 먹자며 퇴근하고 바로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른 거 사올 필요도 없다면서 다정하게 말을 하시길래 웬일인가 싶어서 시댁에 가보니 이미 밥상이 다 차려져 있었어요. 왔니? 고생 많았다. 얼른 와서 앉아. 오늘 정육점에 갔는데 고기 괜찮은 거 들어왔다면서 말하더라고. 안 그래도 너희 다 불러서 먹으려고 했는데 쉬는 날 먹으면 시간 지나서 맛이 없잖아. 그래서 오늘 불렀어. 괜찮지? 얼른 앉아서 고기 먹자. 장수는 아까부터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배고프지? 가보니까 고기가 엄청 신선하고 좋더라고. 고기 많이 사셨네요. 보기에도 진짜 좋아 보여요. 어머님, 잘 먹을게요. 오늘 웬일로 고기 사서 오셨어요? 무슨 날이에요? 창수 씨가 안 그래도 오늘 끝나고 고기 구워 먹자고 했는데 어머님이랑 창수 씨랑 통했나 봐요. 그러니? 내가 창수랑 좀 통하는 게 많지. 그나저나 너 이런 거 먹어본 적 있니? 이게 한우라는 건데 등급이 다 달라. 네가 많이 안 먹어봤을 것 같아서 내가 오늘 사왔거든. 먹어보고 맛있으면 나중에 또 얘기해줘. 알았지? 이런 것도 먹어버릇해야 먹는 방법을 아는 거지. 안 먹어본 애들은 어떤 게 맛있는지도 모른다니까. 다 경험이 있어야 나오는 거야. 네? 아, 어머님, 저도 한우 많이 먹어봤어요. 어머님 너무 제가 아무것도 경험 없을 것 같다 걱정하셨나 봐요. 그런데 저도 이것저것 많이 먹어보기도 했고 경험도 없는 거 아닌데. 여보, 어머님 걱정이 많으셨나 봐. 엄마가 당신 생각해서 사온 건데 그냥 먹어. 엄마 진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어? 안 그래도 내가 와이프 고기 맛 좀 보여주려고 오늘 고기 먹으러 가자고 하려고 했거든. 엄마 진짜 센스 넘친다 정말. 여보, 얼른 먹어봐. 여보도 이런 거 많이 먹어봐야 나중에 밖에 나갔을 때 고기 퀄리티 좋은 게 어떤 건지 알지. 주부는 이런 거 알아야 한다니까. 저를 무시하는 걸로는 성에 안 차는지 어느 순간부터는 저를 위해주는 척 무시를 하시곤 했었죠. 이때부터는 남편도 같이 편을 먹어 저를 무시하곤 했어요. 그러던 중 취업하고부터 타고 다니던 차가 완전히 고장나서 퍼져버리는 일이 생겼어요. 당장 출퇴근에 문제가 생기니 저는 새로 차를 사려고 했는데 남편은 굳고 만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친정엄마랑 얘기를 하게 되었는데 친정에서 바로 차를 사주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새 차를 바꿔주니 시댁에서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말을 하더라고요. 예, 너는 시집을 정말 잘 왔네. 결혼하니까 이런 좋은 차도 생기고 얼마나 좋니? 결혼하고선 맨날 돈 때문에 돈돈거리는 부부들도 많다고 하는데 너는 이렇게 새 차도 생겨, 새 집도 생겨 얼마나 좋아?
나는 너처럼 시집을 잘 갔으면 정말 좋았겠다 싶구나. 얼마나 행복하니? 이게 다 장수 덕인 거 알지? 네가 남편을 잘 만나가지고 계속 좋은 일들만 생기는 거야. 근데 이거 저희 집에서 해주시는 건데. 어머님 매번 걱정하셨잖아요. 저희 집에서 이것저것 못하고 살았을까봐 걱정도 많으셨는데 이번에는 좀 걱정 덜 수 있으시겠죠? 안 그래도 엄마가 어머님께 안부 전해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 그래. 너희 엄마한테도 안부 전해드리고 이렇게 네가 잘 풀리는 거 남편 잘 만나서 그런 거라고 하렴. 그래야 다들 마음이 편하고 그러는 거야. 딸이 결혼 잘해가지고 잘 풀린다고 하면 얼마나 좋니? 나는 네가 결혼을 잘해가지고 좋은 일들만 있는 것 같아서 너무 기쁘다. 시모는 저에게 무슨 좋은 일만 생기면 다 남편 덕이라며 말을 했어요. 남편 영향은 하나도 받지 않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결혼을 잘해서 시집을 잘 가서 남편을 잘 만나서 좋은 일이 있는 거라고 하셨죠. 시모가 그렇게 할수록 전 남편과 더 심한 갈등을 겪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모는 매 주마다 불시에 신혼집에 찾아왔고 주말이면 전 시댁에 가 있거나 혹은 시모가 저희 신혼집으로 오셨죠. 그러던 중 엄마가 신혼집 근처에 급하게 볼 일이 있어 하루를 보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원래 엄마는 근처 호텔로 가려고 하셨지만 전 그 꿈 알려 저희 집으로 초대를 했었죠. 시모도 매 주마다 찾아오니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다음날 아침 해가 밝기 무섭게 불이 나게 시모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사돈, 아무리 급해도 신혼집에 이렇게 찾아오는 건 아니죠. 이런 거는 예의가 아닌데 아직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사돈이랑 좀 친해져야겠네요. 우리 과거는 있고 주인 식모 이런 관계는 있고 이제부터는 서로 동등하게 지내줘 봐요. 안 그래도 사돈께 연락을 좀 드릴까 했었거든요. 이것저것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요. 근데 이렇게 먼저 신혼집에 함부로 찾아오시고 그러니 제가 오늘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사돈, 저도 이번에는 안 오려고 했습니다. 그래도 사돈께서도 우리 딸 사이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하시고 걱정하셔서 매주 오신다고 하시기에 저도 혹시나 우리 딸이 어떻게 살고 있어서 그러신가 해서 걱정돼 찾아와 봤습니다. 근데 와보니 제가 그 시절에 살던 것보다 훨씬 더 잘 살고 있더군요. 사돈께서도 너무 염려마시고 이렇게 자주 오시지 않으셔도 될 듯 싶네요. 아무리 그래도 배워야 할 건 배워야죠. 저희 집도 가풍이 있는데요. 그나저나 신혼집에 묵으셨으니 그 비용은 지불하셔야죠. 저야 여기와 살림도 도와주고 이것저것 제가 싹 다 해주고 있지만 사돈께서는 잠만 주무셨으니 숙박비 8만 원은 내셔야겠는데요. 오늘 숙박비 8만 원 저한테 주시고 가시면 제가 싹 살림 정리를 해주죠. 네? 어머님, 지금 농담으로 하시는 거죠? 저희 엄마 오셔가지고 잠만 주무셨고 솔직히 어머님이 여기 오셔서 주무신 거 따지면 세 발의 피도 안 되는데 지금 숙박비라고 하셨어요? 어머님, 그건 아닌 것 같네요. 예, 너 지금 뭐라고 하니? 당연히 남의 집에서 잠을 자면 숙박비를 내야지. 너는 호텔이며 펜션 가서 아무것도 안 내고 쓰는 거야? 남의 집에 가면 그 값을 치러야 하는 거야. 당연히 사돈도 너희 집이 남의 집이니까 값을 치러야지. 꽁으로 먹으려고?
시모는 내내 숙박비를 내라고 하셨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시모의 말에 결국 엄마는 비싼 음식점에서 밥값 30만 원을 내셨어요. 나중에 이 일로 남편과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어처구니 없게도 남편 역시 숙박비를 내는 게 당연하다고 하더라고요. 여보,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며느리랑 사이는 솔직히 다르잖아. 사이는 100년 손님이고 그렇게 귀한 손님 집에서 하루를 묵었는데 당연히 그 값을 치러야 하는 소리 엄마가 좀 할 수도 있는 거지. 엄마 세대는 그런 게 당연한 거야. 그러니까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솔직히 따져보면 우리 엄마가 우리 집에 해주는 거는 한참 많잖아. 장모님이야 그냥 그날 하루 숙박비로 퉁친 거고. 어머님이 뭘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야?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 어머님 오셔도 뭐 하나 사주신 적도 없고 밥을 할 때도 잘 먹지도 않는 반찬만 만들라고 하시고선 재료 다 버리시잖아. 그리고 일주일에 어머님은 꼭 한 번은 오시는데 왜 우리 엄마는 돈을 내면서 와야 하는 건데? 당연히 사이 집이니까 그렇지. 우리 엄마야 아들 집이지만 장모님은 사이 집이잖아. 100년 손님 사이 집 몰라? 자기 결혼이라는 거 무슨 외국처럼 생각을 하는가 본데 한국은 그런 마인드가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해? 아니 나는 자기가 더 신기하네. 우리 집에서는 딸 집에 장모님이 와서 자고 가는 거 상상도 못하는 일이야. 그런 큰 일을 장모님이 하셨는데 당연히 엄마가 잘 모르시는구나 생각하고 그런 말 할 수도 있는 거지. 그것 가지고 지금 이 난리야? 그날 후로 전 친정 부모님과 정말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친정 부모님께서도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최후의 대책을 저에게 내놓으셨죠. 몇 주 후 시댁 행사가 있었던 날, 전 다 모인 자리에서 통첩을 했습니다. 저 다음 주에 이사 가려고요. 안 그래도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이 딱 좋은 자리인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저 이뻐해 주신 다른 친척 가족분들에게는 정말 감사합니다. 좋은 곳으로 이사해서 저도 잘 살게요. 다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알아서들 잘 사셨으면 좋겠네요. 뭐? 이사?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우리 이사가? 아니 그런 말 나한테 한 적 없잖아. 우리 아직 지금 집 대출도 다 안 갚은 거 아니야? 설마 저번에 어머님 빌라 어쩌고 하던 거 진짜 우리 이사 가서 살라고 하셨어? 와, 어머님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말씀이신 줄 알았는데 진짜 거기 들어가라고 하셨구나. 진짜 다행이다. 우리 대출금 갚는 것도 버거웠는데. 맞아, 거기. 근데 당신이 들어갈 거 아니고 내가 들어갈 거야. 다음 주에 나 짐 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당신 그때 엄마가 말할 때도 그냥 별 생각 안 했었잖아. 73평이라고 하니까 코웃음 쳤던 거 보니 당신은 도저히 거기 들어갈 사람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나만 들어가려고.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왜 혼자 들어가? 너 지금 장난하자는 거니? 니네 집에서 해주는 빌라면 다 같이 들어가는 거지. 왜 너만 들어가? 너 지금 장난하자는 거니? 예, 이런 장난 재미없다. 어른들 모시고 그런 장난하는 거 아니야. 가족끼리 이러는 거 아니다. 장난이요? 제가 장난 같아 보이세요? 어머님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그렇게 가난하던 집 딸내미 며느리로 들여서 창피해서 말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대신 말씀드리려고요. 그렇게 가난하던 집 딸 엄청 성공해서
73평 빌라 그냥 저 줄 수 있을 정도 됐다고요. 당신 아들 끌어다 쓰고 모자라서 부모님 손까지 벌릴 정도였는데 그거 걷어들였더니 사람 무시할 줄만 알고 못 쓰겠다고요. 저 이 사람이랑 이혼하겠습니다. 전 남편에게 이혼을 선언했고 바로 이혼 소장을 날렸죠. 그렇게 저희 집을 무시하던 시모는 그제야 사태를 파악했는지 저에게 자꾸만 연락을 하더라고요. 다행히 그동안 저희 집을 무시하고 절 무시한 메시지며 통화 녹음이 다 존재해서 소송을 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어요. 남편은 뒤늦게 저에게 미안하다며 용서를 빌기도 했지만 전 악어의 눈물 같더라고요. 여보, 진짜 여보 나랑 헤어질 거야? 아니지? 나 여보랑 헤어질 생각 없어. 우리 행복했잖아. 나 73평 빌라 안 들어가도 상관없어. 당신이랑만 결혼 생활 할 수 있으면 그냥 단칸방이라도 좋다니까. 제발 헤어지자고만 하지 마. 나 당신이랑 헤어지면 못 살아. 우리 행복했었잖아. 잠깐 내가 엄마가 좀 안쓰러워서 생각이 짧았어. 항상 당신 편이 되었어야 하는 건데 너무 미안해. 아니, 당신은 애초부터 그딴 사람이었지. 내가 착각을 했어. 당신 엄마가 반대했을 때 알아봤어야 하는 건데. 똥이 된장인 줄 알고 찍어 먹어야 안다는 게 딱 이거구나 싶네. 왜? 빌라 날아갈까봐 무섭니? 고작 33평 신혼집, 아들집이라고 그렇게 유세 부리던 네 엄마 어디 가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건데? 그렇게 날 괴롭힐 때는 애써 외면하더니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나오니? 정말 미안해.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알잖아. 엄마가 나 고생하면서 키운 거. 엄마네 외가가 망하고 나서 엄마가 고생하면서 집안 세우려고 했던 거 당신도 알지? 그래서 고생하면서 살다 보니까 그냥 엄마가 너무 고정관념이 심해서 그러시는 거야. 장모님이 예전에 식모살이 했던 집 딸이라서 엄마가 딱 그냥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러신 거라고. 그래, 그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사시라고 해. 난 거기 갇혀서 살 생각 없으니까. 당신도 마찬가지야. 사람 그렇게 개무시할 때는 별말 없더니만 꽁으로 비싼 집 생긴다고 하니까 그때서야 아쉽니? 그래, 그게 네 인성이겠지. 다시는 너랑 잘 될 생각 없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 전 그렇게 남편과 헤어지게 되었어요. 결혼 1년 만에 이혼까지 하게 되었지만 차라리 지금 끝낸 게 다행이다 싶기도 하네요. 더 고민을 했다면 아마 지금까지도 시모와 남편에게 끌려다녔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전 친정에서 준 73평 최신식 빌라에 입성하게 되었습니다. 들어오고 나서 좋은 사람들과 새로운 인연도 만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어요. 반면에 남편은 저와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를 지불했고 시모 역시 위자료를 지불하게 되면서 금전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신혼집을 반반 나눠 재산 분할을 했지만 남편은 본인 위자료부터 시모 위자료까지 다 그 재산 분할 비용에서 내치게 되었죠. 그러니 이혼 후에는 빈털터리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시모는 그 뒤로 빨리 다음 남편의 결혼 상대자를 찾으려고 했지만 우악스러운 시모에 이혼 경력이 있는 남편에게 좋은 여자는 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이혼을 하고선 많이 우울해하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전혀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오히려 속에 묵었던 때가 씻겨 내려간 것처럼 시원한 느낌이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년 만에 이혼을 한 제 사연 혹시 공감이 가시나요?
주변에는 1년 만에 이혼을 했다고 하면 저에게 치명적 단점이 있을 거라고 보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일일이 설명해주지 못해 답답했는데 그래도 이렇게나마 말을 할 수 있어 시원하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께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곁에는 항상 과거가 아닌 미래가 함께하는 좋은 분들만 계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15년 차 된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된 것 같아 미련 없이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긋지긋했던 결혼 생활, 남편의 생각 없는 행동 때문에 결국 종지부를 찍게 되는 일이 있었죠. 제 인생에 있어 결혼은 얻은 것도 있지만 잃은 것도 많았던 삶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살아온 세월 후회는 없습니다. 제 곁엔 사랑스러운 아들, 딸들이 있거든요. 이번 겨울에 남편과 대판한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시골에 사시는 저희 엄마 집에 문제가 생겨 수리를 해야 했었거든요. 그래서 남편한테 도움을 요청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받게 되면서 그동안 위태로웠던 부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금이 가고 말았습니다. 항상 저희 집은 뒷전이었고 남편의 식구들만 챙겨왔던 행동들이 결국 화를 키우게 되었던 거죠. 당신은 정말 하나도 쓸모가 없는 사람 같아. 15년 동안 내가 이혼하지 않았던 건 당신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애들 때문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정말 같이 못 살겠다. 장모님 집에 방수 처리해주는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왜 그걸 나 혼자 부담해야 되는 건데? 사위면 그런 것까지 내가 처리해줘야 되는 거야? 내가 지금 당신한테 전부 다 부담해달라고 그랬어? 나는 이런 쪽은 잘 모르지만 당신은 나보다 많은 걸 알고 있잖아. 건설 쪽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도움을 좀 받고 싶어서 부탁한 건데 당신은 나랑 결혼하고 사위로서 한 게 뭐가 있어? 입만 털 줄 알지 아무것도 해준 게 없잖아. 사위는 원래 옆에만 있어도 든든한 법이야. 그리고 장모님이 나한테 뭘 바라시거나 부탁하신 적 없으시잖아? 뭘 해달라는 말씀을 하셔야 내가 움직이지. 당신이 한 귀로 듣고 흘려버린 거지. 이번 일도 엄마랑 내가 몇 번이나 부탁을 했었어? 다른 업체 불러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당신한테 부탁하면 믿고 맡길 수 있을 것 같아 도와달라는 건데 돈이 많이 들어서 싫다고?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라는 말을 한 적도 없는데 벌써부터 선을 그으면 어쩌자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한간 사람도 아니고 돈도 안 되는 일에 내 시간 투자하고 싶지 않아. 당신이 나한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면 공사 비용이 얼마나 나오는지 견적이나 한번 내보도록 할게. 이 정도도 내가 배려 많이 해준 거라고. 요즘 불경기라 돈도 많이 벌지 못해서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당신한테 생활비도 겨우 주고 있다고. 남편 말에 너무 큰 실망을 한 나머지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오고 말았어요. 그동안 함께 살면서 서운했던 적 많았지만 이번에 저에게 보여주었던 남편의 태도는 남보다도 못한 모습이었어요. 건설업에 일을 하고 있어서 큰 공사 한번 들어오면 상당히 많은 돈을 번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돈이 없다는 말에 어이가 없어 웃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공사 일정이 빽빽하게 잡혀 있는 걸 모르는 것도 아닌데 불경기라 돈을 벌지 못한다는 남편의 거짓은 더 이상 함께 살기는 힘들 것 같다는 확신이 들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희 엄마 집에 조금의 도움을 주지 않았던 남편한테 상처만 받게 되었고 제가 업체를 따로 알아봐서 엄마 집에 방수공사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이후 저도 더 이상 시댁에 어떠한 도움도 주고 싶지 않아 아예 시댁은 가지 않고 있었죠. 당신, 내가 장모님 집
술이 도와주지 않았다고 똑같이 행동하는 거야? 그때도 말했지만 일정이 너무 바빠서 시간을 뺄 수 없었다고 설명했었잖아. 나도 너무 바빠서 당신 부모님 얼굴 뵐 시간이 없어서 갈 수 없다는 건데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주는 거야? 나는 당신 이해해줬잖아. 당신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알아? 이런 쪽은 빠삭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남도 아닌 가족인데 어떻게 더 매몰차게 행동할 수가 있어? 우리 집이랑 먼 거리도 아니고 가까운 거리인데 조금의 관심조차 주고 싶지 않아서 이런저런 핑계대는 그런 모습들이 나한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아? 나는 그래도 당신이랑 결혼을 하고 며느리로서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해 노력했는데 결국 돌아오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확실하게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나도 시부모님께 관심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그게 맞는 것 같아. 잘하는 모습 보여주면 내가 하는 만큼은 아니더라도 정말 필요할 때 도와줄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건 내 착각이었던 거지. 당신은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남보다 못한 존재인데 우리가 뭘 얻기 위해 함께 살아가야 하는 거지? 아이들도 어느 정도 컸으니까 우리 그만 시간 끌고 각자 갈 길 가자. 그게 서로에게 더 이상 상처 주지 않는 현명한 방법 같아.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이혼하자. 이혼이 무슨 애들 장난이냐? 꼴랑 그거 하나 안 도와줬다고? 지금 이 난리를 피우는 거야? 우리 부모님 성격 몰라서 그래? 당신이 이런 식으로 나오면 문제를 더 키우는 거라고. 업체 불러서 잘 해결받다며. 그럼 된 거잖아. 나도 도움을 주고 싶었지. 그런데 돈도 문제지만 시간이 정말 없었다니까. 나중에 도와줄 수 있는 게 또 있을 거 아니야. 그때 해결해주면 되는 거잖아. 우리 너무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가지 말고 좋게 끝내자. 다음엔 내가 잘한다니까. 당신의 그 거짓말에 속아 15년을 살아왔어. 더 이상 속지 않을 거야. 이혼 준비하고 각자 갈 길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나는 할 말 없으니까 시부모님 챙기는 건 당신이 알아서 해. 이번 주에 꼭 오라고 전화까지 주셨지만 가봤자 표정만 안 좋을 거고 괜히 싫은 말 듣고 싶지 않으니까 우리 관계 하루빨리 정리하자. 남편은 억울하다며 제가 도움을 요청했을 때 아무것도 해줄 수 없을 만큼 바빴다고 어이없는 말을 늘어놓았어요. 도와달라는 말을 했을 때 싫은 티 팍팍 내면서 핑계만 늘어놓은 사람이 제가 시댁에 가지도 않고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자 그제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수습하려고 저한테 매달리려 하길래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문 하나를 두고 대화를 주고받고 있었지만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고 결국 남편은 혼자서 시댁을 가야만 했죠. 그리고 예상했던 대로 시모가 전화를 하셔서 무슨 말을 하시려는지 드러나 보려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핸드폰이 터지는 줄 알고 깜짝 놀라고 말았네요. 그날 원래 여행 계획이 잡혀 있었는데 제가 참석하지 않아서 시모의 불만 섞인 목소리가 수화기를 통해 울려 퍼졌고 저는 침착하게 대응을 해드렸어요. 너 오늘이 무슨 날인지 몰라? 주말에 집에만 박혀 있을 거냐? 오늘 가족여행 갈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었는데 내 아들한테 오지 않겠다고 했었다며? 어차피 가봤자 어머님, 아버님 짐수발 들어드리고 숙소에 들어가면 음식은 제가 전부 다 해야 되는데 두 분만 여행 즐기시는 거지. 저는 무료 봉사하러 가는 거나 다름없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쉬기로 했어요. 그 사람이 설명을 잘 못해줬나 봐요.
저희 둘이 이혼 문제로 한바탕 했었는데 못 들으셨어요? 들었다. 내 얼굴 보자마자 울상인 상태로 네가 이혼 얘기 꺼냈다며 아주 난리도 아니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된 것도 아닌데 걔에게 차질이 생기면 되겠니? 원래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야. 나도 너희 시애비랑 하루에도 수십 번은 얼굴 붉히면서 막말이 오고 가는데 지금까지 서로 붙어서 살고 있잖아. 너희가 아직 결혼한 지 15년밖에 안 돼서 그래. 앞으로 5년만 더 살아봐.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각자 인생 살아가게 된다. 무늬만 부부인 거고 늙으면 의지할 사람 없으니까 아쉬운 대로 붙어 사는 거라고. 그러니 너도 내 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도 애들 봐서 그냥 살아라. 그게 집안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아들한테 대충 들었다만 사돈댁 옥상이 낡아서 비만 오면 천장에서 물이 새어 들어왔었다며? 그래서 방수 처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 의견 충돌이 있어서 내 아들은 해결해주지 못했고 업체를 알아봐서 공사 진행했다고 난리친 거라던데 그게 이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을 만들 정도였던 거니? 긴 말 필요 없고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후딱 튀어오도록 해라. 정말 중요한 날에 너 때문에 시작도 하지 못하게 생겼다.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택시 타고 후딱 달려와라. 별것도 아닌 일이라고요? 저희 엄마 집 천장에서 물이 새고 있었는데 그게 별게 아니면 큰 사고라도 나야 된다는 건가요? 그동안 두 분 여행하실 때 뒤에서 수발만 들어드렸는데 이번에도 또 그런 시간을 반복하고 싶지 않아요. 오늘만큼은 제 시간 가질 테니 그이랑 두 분이서 잘 다녀오도록 하세요. 그간 여행을 다닐 때면 시부모님께서는 항상 하고 싶지 않은 일거리들이 있으면 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잡일들을 시키셨죠. 그래서 시부모님의 여행 계획이 잡혀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부터 저는 시댁에 갈 마음이 없었는데 남편이 저희 집안을 대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서 확실하게 마음을 잡을 수 있었죠. 그동안은 쓸데없는 말 듣고 싶지 않아 억지로 갔었는데 이번만큼은 절대로 시부모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 시모는 제가 가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니 화가 치밀어 오르셨는지 저에게 막말을 쏟아내시길래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전화를 먼저 끊어버렸습니다. 몇 번이고 재차 전화가 왔었지만 받지 않자 시모는 더 이상 연락을 하지 않으시길래 그냥 포기하고 여행을 떠나신 줄 알고 있었죠. 그런데 제가 생각했던 거와 다르게 시부모님과 남편이 여행은 가지 않고 현관문을 열며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시모는 저에게 삿대질을 하시며 온갖 막말을 입 밖으로 쏟아내셨습니다. 너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자 제 머리채를 잡으려 하길래 한 발 물러나서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하시냐고 저 또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빨리 튀어오라고 얘기했었는데 감히 나를 무시해? 시애미가 그렇게 만만하니? 좋게 설명을 했으면 알아서 기어 들어와야 할 거 아니야? 제가 왜 어머님한테 기어야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이런 생활 지치기 때문에 힘들어서 그만하고 싶다는 건데 그게 욕까지 먹어야 될 정도인 건가요? 너희들이 싸운 건데 왜 나한테 불똥이 튀어서 기대하고 있던 여행 계획을 다 망치는 거야? 너 때문에 가지 못한 거니? 돈으로라도 보상 받아야 되겠다. 여기 오실 시간이면 벌써 거의 다 도착하셨겠어요. 제가 꼭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사지 멀쩡한 어머님 아들이 있는데 굳이 저를 이용하셔야 되겠어요? 내 아들은 건설 현장에서 힘들게 일을 하는데
여행하는 동안에도 일 시키면 그게 여행이니? 너는 어차피 회사에서 컴퓨터만 두드리는 일 아니야? 돈도 많이 벌지도 못하면서 주말에만 잠깐 여행 가는 거 시애미 수발 들어주는 게 그게 그렇게 어려워? 당장 짐 챙기고 나갈 준비해라. 그러니까 좋게 설명했을 때 움직이면 좀 좋아? 결국 일을 이 지경까지 만들어야 속이 후련하냐고. 당신이 이러니 자식들이 뭘 보고 배우겠소? 맨날 아빠한테 대들기나 하지. 우물쭈물거리지 말고 빨리 준비해서 나오도록 해. 시간 없으니까 서둘러야 할 거야. 도착하면 벌써 저녁 시간 될 것 같다고. 정말 대단들 하세요. 저를 꼭 부려먹어야 속이 후련하세요. 짐 챙기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차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최대한 빨리 서두를게요. 남편과 시부모님은 난리를 치다가 제가 마지못해 따라 나서겠다고 하자 그제서야 차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짐을 챙긴 뒤에 지하 주차장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차에 제 짐을 실은 뒤에 출발을 하게 되었죠. 10분 정도 지나자 전화가 울리길래 받아보니 남편이 왜 아직도 안 내려오냐며 시부모님이 한계에 다다르셨는지 얼굴을 붉히고 계신다는 말에 저는 벌써 출발했다는 말과 함께 집에 서류 한 장 있을 테니 사인만 하면 될 거라는 말을 꺼내자 시모가 남편의 전화를 뺏었어요.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짐 챙겨서 내려오겠다더니 지금 어딜 가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서로에게 안 좋은 영향만 끼친다는 건 몰라? 어머님의 일방적인 행동에 대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이것밖에 없었어요. 제가 그 자리에서 반박했다면 바로 머리채를 잡으려 하셨겠죠. 그래서 저도 머리를 좀 쓴 것뿐인데 뭐가 잘못됐나요? 제가 그 일을 선택한 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꿨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한 건데 막상 결혼을 해보니 상상과 현실은 많이 다르더라고요. 어머님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엄청 잘해주시는 것처럼 대해주시더니 혼인신고 서류에 도장이 마르기도 전에 어머님은 저를 그냥 가정부 하나 드린 것처럼 막 부리셨잖아요.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15년이에요. 참을 만큼 참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만하고 싶은 거고요. 아이들 때문에 정말 꾹 참고 버텨왔었지만 그게 오히려 악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 집에 이혼 서류 올려두었으니 그이한테 사인해서 최대한 빨리 날짜를 정리하라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제 말은 전혀 듣지 않더라고요. 어머님도 기분 많이 상하셨을 텐데 이참에 다른 며느리 드리면 되겠네요. 시모는 저에게 분노의 비명을 지르셨어요. 15년의 결혼 생활 동안 참아왔던 분노를 터뜨리게 되었고 저의 돌발 행동에 모두들 당황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잘하지 못한 만큼 저 또한 시부모님께 잘할 필요 없다는 걸 확실하게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의미 없는 결혼 생활 유지하고 싶지 않았어요. 주말만 되면 아이들은 저희 엄마 집에서 시간을 보냈지만 앞으로는 쭉 함께 지내게 될 것 같아 여러 가지로 준비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았어요. 엄마는 저와 남편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짐을 챙겨서 집으로 들어온 걸 보고 어느 정도는 짐작하고 있으셨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제가 가지고 온 짐을 같이 들어주셨죠. 그렇게 한동안 친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남편이 친정에 찾아왔어요. 한쪽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있는 걸 보니 이혼을 결심한 듯 보였습니다.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던 터라 크게 당황하지 않고 묵묵히 남편을 쳐다보고 있는데
저한테 서류 봉투를 건네주길래 건네받은 뒤 안에 있던 서류를 확인해 보니 이혼 서류는 제가 놓고 온 그대로였고 도장은 아예 찍지도 않았습니다. 지금 나랑 뭐 하자는 거야? 우리의 관계는 이미 끝났다니까? 노력해봤자 좋아질 수 없다는 거 뻔히 알고 있는데 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은 거야? 우리가 함께 살아온 세월이 15년이야. 그런데 갑자기 남으로 돌아가면 함께 살아왔던 생활 패턴들이 전부 바뀌게 되는 건데 나는 또 다른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많지 않아. 그동안 당신이 내 뒤에서 많은 걸 해주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이혼을 하게 되면 그동안 내가 신경 쓰지 않았던 걸 전부 다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거잖아. 나는 그럴 자신 없으니까 이혼만큼은 물러줬으면 좋겠어. 내가 조금 더 신경 써주도록 노력할게. 그렇게만 하면 우리 관계에 큰 문제는 없는 거잖아. 내가 지금까지 당신이랑 결혼 생활하면서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술을 진탕 먹고 깽판을 부렸어? 일만 주야장천하며 가정을 위해 돈만 벌어오고 있었잖아. 나 같은 남자도 없다고. 그런데 당신한테는 부족한 남편일 수도 있겠지.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양보하고 이해하겠다는 거야. 내가 먼저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당신도 한 번만 나한테 기회를 줘라. 지금까지 살면서 이런 말 한 적 처음인 거 알지? 당신은 지금 뭐가 문제인지 전혀 감을 잡지 못하고 있구나. 바람 안 피우고 술 안 먹으면 나한테는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야? 당신이 먼저 숙이고 들어왔으니까 나는 그냥 받아주면 다 끝나는 거냐고. 나보다 돈 좀 더 번다고 맨날 무시하고 도움이 필요할 때 손을 벌리면 남보다도 못할 정도로 차갑게 변해서는 아무것도 해주지 않으면서 정작 이혼하려 하니까 내가 그동안 뒤처리 해줬던 걸 당신이 해야 될 것 같으니까 벌써부터 걱정이 되는 거야? 나랑 함께한 세월이 1, 2년도 아니고 무려 15년이야.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얼마나 많은 기회를 줬을 것 같아? 지금은 내가 심각하게 나오니까 심적으로 많이 불안해지기 시작했나 봐. 어차피 우리 관계는 이미 끝났어. 당신 이번에 나 몰래 시댁의 이태리제 가구로 싹 다 바꿔줬었지? 내가 모를 줄 알았어? 항상 뒤처리를 내가 해주니까 당신한테 전화가 연결이 안 되면 곤란하게 되니 내 전화번호도 가구점에 적어놨었더라. 그래서 버릇이 무섭다는 거야. 15년간 항상 그래왔는데 그날도 어김없이 당신 전화번호 밑에 내 전화번호를 적었고 현장에 들어갔는지 전화 연결이 되지 않자 나한테 연락이 왔더라고. 집안 전체를 싹 다 바꾸기로 했었다며? 집안에 가구들 들여온 지 1년밖에 안 됐었는데 그새 또 바꾸길래 내가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 알아? 자기 집안 일이면 두 팔 걷고 나서면서 정작 우리 엄마 집 옥상에 방수 처리 공사 좀 도와달라고 부탁한 건 돈 아깝다고 해주지도 않았잖아. 견적만 알아봐 주겠다고? 당신이 그러고도 내 남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나는 이혼 생각 변함없으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줘. 그리고 아이들은 내가 키우도록 할게. 내가 벌은 돈으로 해드리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어? 그럼 당신은 우리 집안에 가구 하나 해준 적도 없으면서 왜 나한테만 큰 소리야? 꼬우면 너도 이태리 가구로 싹 바꿔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좋게 해결을 하려고 왔는데 꼭 그런 식으로 말을 해야 되겠어? 원래 나는 남한테 돈 쓰는 거 되게 아까워해. 그리고 어차피 집도 허름해서 곧 무너질 것처럼 낡아 빠졌는데 굳이 여기에다 돈을 써야 돼? 그냥 허물고 다시 집을 짓는 게 훨씬 낫겠다.
그런데 너는 그 정도의 돈은 없어서 방수 처리밖에 못 해주지? 내가 그걸 잠깐 잊고 있었네. 나도 더럽고 치사해서 너랑 사는 거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애들은 네가 알아서 키워. 내 성격 하나도 안 닮은 애들 내가 끼고 살아봤자 스트레스만 받을 텐데 그럴 바엔 그냥 네가 키워라. 최대한 빨리 이혼해 줄 테니까 서로 정리할 거 깔끔하게 끝낸 다음 다시는 우리 마주치지 말자. 너는 나랑 이혼한 걸 평생 후회하게 될 거다. 이 좁아 터진 집에서 잘 먹고 잘들 살아봐. 남편은 그 자리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제 얼굴에 서류를 던진 다음 문을 박차고 나갔어요. 엄마는 남편의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자리에 털썩 주저앉으셨고 아이들은 무서움에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결국 부부가 아닌 서로 남이 되어 버렸죠. 1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게 된 순간은 너무 허무했었어요. 그동안 정말 잘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노력해왔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게 끝나버리는 날이었습니다. 남편은 뒤도 안 돌아보고 자기 갈 길을 가더라고요. 15년 동안 그래도 서로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는 할 줄 알았는데 그런 세월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는 듯 남편은 눈 깜짝할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각자 또 다른 삶을 꾸려나가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저에게도 꽤 괜찮은 기회가 찾아왔어요. 그동안 집안 살림하고 아이들 보면서 시댁집안과 남편까지 신경을 써야 했던 터라 그간 회사에서 일을 하면서 몇 번의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선뜻 움직이지 못했었는데 어느 날 좋은 기회가 찾아와 회사를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다니던 회사보다 상당히 좋은 조건의 스카웃 제의였고 앞으로 제가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건 현명한 판단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 가족은 똘똘 뭉쳐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는데 엄마 혼자 살고 계셨던 집이 워낙 허름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우기에는 공간 또한 너무 부족해서 남편에게 받았던 위자료와 그리고 제가 따로 가지고 있던 재산들을 합해서 대출을 조금 받아 전원주택을 짓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죠. 안정적이고 좋은 일자리를 얻은 만큼 우리 가족이 살 수 있을 정도의 전원주택을 짓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었어요. 결혼 생활하면서 악착같이 돈을 모았던 게 저에게 정말 많은 도움이 되는 순간이었죠. 그렇게 별탈 없이 잘 지내던 어느 날 엄마 집에 갑자기 시모가 찾아오셨어요. 갑자기 무슨 일이시죠? 저희는 이제 더는 볼 일 없지 않나요? 무슨 말을 하고 싶으셔서 찾아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할 말 없으니 그만 돌아가세요. 예, 큰일 났다. 내 아들이 그동안 건설업을 하면서 상당히 큰 문제를 일으켰는지 이번에 줄줄이 터져나와 여기저기에서 소송을 하고 난리도 아니다. 하필이면 엄청 큰 대형 공사권을 맡아서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는데 아들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들이 드러났지 뭐냐. 문제가 터진 업체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돈 나갈 곳이 많은데 내가 손을 벌릴 만한 곳이 더는 없어서 너한테까지 찾아왔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그래도 15년간 함께 온 정이 있는데 위기에 처한 내 아들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 그놈이 글쎄 최대한 이윤을 많이 남겨 먹으려고 그동안 공사 비용의 절반도 안 되는 제품들로 부실 공사를 했지 뭐냐. 시간이 지나면서 여기저기 하자가 터져 나왔는지
상당히 골치 아프게 됐다. 변호사 선임 비용도 만만치 않지만 문제는 소송한 사람들의 손해배상 금액이 어마어마하다는 거야. 15년간 그런 짓을 밥 먹듯이 했으니 얼마나 많은 업체가 피해를 받겠니? 네가 이번에 우리를 좀 도와준다면 그 은혜 평생 잊지 않으마. 그이가 잘못을 했으면 마땅히 처벌을 받아야죠.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돈이 없어요. 이번에 저희 가족이 살 전원주택을 새로 짓고 있는 중이거든요. 뭐라고? 그건 내 아들이 너한테 위자료로 준 돈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그럼 그거라도 돌려주면 안 되는 거니? 이러다 내 아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오면 어쩌니? 그건 그이가 알아서 해야 될 문제죠. 저는 제 아이들과 저희 엄마를 부양해야 될 중요한 위치에 있는 상황이라고요. 함부로 돈을 드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시몬은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고 제 앞에서 발광을 했지만 제가 아무런 도움을 주지 않을 거라고 강하게 나오자 결국 시몬은 오열을 하며 자기 아들 좀 살려달라고 애원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조금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남편의 잘못을 도와주겠다는 것과 같은 행동이기 때문에 아이들 보는 앞에서 남편의 편을 들어주는 건 어리석은 행동이었죠. 그렇게 시몬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 채 다시 돌아가게 되셨어요. 그 사람이 15년간 건설 현장 및 의뢰받은 곳에서 공사를 진행하는 동안 계약을 했던 품질과 다른 제품으로 그동안 공사를 진행하면서 많은 이윤을 남겨먹고 있었는지 결국 꼬리가 길면 밟히게 된다고 남편의 부실 공사가 드러나게 되었고 많은 업체들이 피해를 보게 되었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 사람은 현재 재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네요. 그런 사람을 남편이라고 15년간 함께 살아왔었다는 게 너무 창피할 뿐입니다. 최근에 뉴스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는 걸 두 눈으로 봤었는데 그 사람도 그런 일을 저지르고 있었다는 게 참 한심합니다. 결국 뿌린 대로 걷어들였으니 어쩌겠어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야겠죠. 돈이 많다고 자기 집안에만 펑펑 쓰고 다니던 그 사람은 결국 자신을 나락으로 밀어낸 꼴이 되었네요. 이제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은 전부 잊어버리고 앞으로 엄마와 제 아이들과 함께 살아갈 전원주택에서의 삶은 언제나 행복만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께서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곳에서 다양한 사연들을 듣고 있는데요. 저도 한 가지 고민이 있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이렇게 사연을 써보았어요. 저는 결혼 3년 차 30대 직장인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고민은 바로 사이가 좋지 않은 시어머니와 이대로 지내야 하는가인데요. 남편과는 사이가 나쁘지 않고 잘 지내고 있지만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좋지 않아서 현재는 만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어머니가 다시 잘 지내자고 연락이 왔는데 다시 잘 지내야 할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시어머니는 결혼을 하기 전부터 저를 탐탁치 않아 했습니다. 자신들과 급이 맞지 않고 제가 남편보다 2살이나 나이가 많다는 이유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집이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남편네 집은 부동산 투자로 인해서 막대한 돈을 벌었던 상황이었고 말 그대로 졸부 집안이었습니다. 남편에게 들어보니 이렇게 돈이 많아진 것도 오래되진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갑자기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 우리가 예전부터 잘 살았던 집안도 아닌데 말이야. 아빠가 몇 년 전에 사고로 돌아가시면서 사고 보상금이랑 보험금을 받게 되었거든. 그걸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그게 개발로 값이 엄청 올라버렸어. 그걸 몇 배로 팔아서 또 투자를 하고 부동산도 엄청 사들이면서 이렇게 된 건데 엄마는 왜 자꾸 우리 집안 급을 언급하는지 모르겠어. 그렇구나. 혹시 우리 집이 엄마만 계셔서 그런 걸까? 엄마도 일을 안 하시고 계시니까 혹시나 내가 우리 집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닌가 싶으셔서 그런 거 아닐까? 아니야. 그건 엄마한테 이미 말을 했거든. 장모님 생계에 문제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참 저렇게 반대를 하니 할 말이 없네. 저희 집 역시 아빠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시게 되면서 평범한 집안이었습니다. 아빠가 돌아가시기 전에는 동네에서도 잘 산다고 소문이 났던 집이었는데 아빠가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업을 정리하게 되면서 평범한 집안이 되었죠. 그렇지만 그 후에도 엄마가 평생 일하지 않고서도 먹고 살 만큼의 재산이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따로 일을 구하시진 않으셨고 가정주부로서 저희를 키우셨어요. 현재도 엄마는 절약하시면서 남아있는 재산으로 생활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런 상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셨던 건지 시어머님께서는 결코 이런 집안과 결혼을 시킬 수 없다면서 엄청난 반대를 하셨죠. 그럼에도 남편은 저와 결혼을 하지 않을 거면 엄마와도 연을 끊겠다고 했고 시어머니께서는 그 얘기를 듣고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시기도 했습니다. 너, 내 아들한테 무슨 얘기를 했길래 연을 끊겠다고 나섰니? 내가 그런다고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연을 끊다니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얘기를 했던 건 아니에요, 어머님. 어머님은 무슨 얼어 죽을 어머님이야? 너, 내 아들한테 이상한 얘기해서 깨어날 거면 지금 당장 그만둬. 내가 너 가만 안 둘 거야. 일단 진정하시고 제 상황도 한번 들어보세요. 상황? 무슨 상황? 홀어머니에 직업도 없으시고 거기다가 너는 일반 사무직 아니니? 그 월급으로 엄마까지 부양하기는 어렵다 생각이 들어서 대기업 다니는 우리 아들 깨어낸 거잖아. 우리 아들 월급으로 네 엄마 부양하려고 한 거니? 예, 꿈도 크다. 너네 집안이랑 우리 집안이 어울린다고 생각하냐? 정신 차리고 너네 엄마 만나서 단판 내기 전에 네가 정리해라. 시어머님의 말에 저도 결혼에 대해서 엄청나게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무리 나를 미워한다고 해도 집안까지 들먹이며 얘기를 하는 건 아니라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남편에게 결혼을 할 수 없다고도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은 자신만 믿고 결혼을 하자고 했죠. 남편은 말 그대로 저희 집으로 들어와 살기 시작했습니다. 시모와 연을 끊고 집을 나왔다면서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 하겠다고 찾아왔던 거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시모는 백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 종훈이가 너랑 꼭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내가 어떻게 하겠니? 어머님, 혹시나 저희 엄마 생계 때문에 고민하셨던 거라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종훈이한테는 다시 들었다. 어쨌든 이렇게 된 거 잘 지내보자꾸나. 네, 어머님. 걱정하지 않도록 저도 잘할게요. 종훈 씨랑도 잘 살게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결혼을 하고 나서는 사실 시어머니와의 사이는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명절이나 축일 같은 날엔 같이 만나 식사를 하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도 저에게 따로 연락을 해 오지는 않았고
남편에게는 종종 연락을 하는 듯 했습니다. 저 역시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하진 않았고 남편 역시 이렇게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며 얘기를 했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럭저럭 잘 지내는 고부 사이로 보일 수도 있었지만 사실상 친밀하게 잘 지내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렇게 1년여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의 본성은 다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남편 빼고 저만 부르는 일이 많아졌어요. 예, 이번 주말에 뭐하니? 종훈이한테 물어보니까 잔업 있어서 출근해야 한다고 하고 너는 뭐 할 거니? 아, 주말에는 별일 없어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시간 있으면 집에 좀 오거라. 이것저것 챙겨줄 거 있으니까 와서 챙기고 가. 갑자기요? 종훈 씨 끝나고 가면 너무 늦어서 안 될 것 같은데 다음에 갈까요? 아니다. 물건 뭐 챙겨서 가기만 하는 거니까 그냥 너만 와도 될 것 같다. 그럼 올 때 연락하거라. 시어머니는 갑자기 주말에 집으로 오라고 연락을 해오시기도 했습니다. 평소에 연락이 오지 않으셨던 분이셨기 때문에 의아하면서 찾아갔지만 시댁에 가고 나서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어머님, 이게 다 뭐예요? 웬 이불들이 다 나와 있어요? 아, 이거 내가 혼자서 빨래하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너도 온다고 하고 같이 하면 금방 끝나잖아. 이게 다 세탁기로 안 되고 손빨래하는 이불들이라 조심해서 다뤄야 된다. 네? 갑자기 이불 빨래요? 어머님, 이거 제가 못해요. 그냥 업체에 맡기면 금방 될 텐데. 언제 다 가지고 가서 맡기니? 그냥 너랑 내가 후딱 하면 될걸. 얼른 움직이자. 어머님, 저 곧 있으면 가봐야 돼요. 급하게 전해주실 거 있는 줄 알았어요. 이불 빨래는 필요하시면 제가 가면서 업체에 맡길게요. 시어머님은 갑자기 이불 빨래를 해야 한다면서 사계절 이불들을 모두 빼놓아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이걸 시키려고 불렀구나 싶어서 화가 나기도 했죠. 그래서 저는 약속이 있다면서 빠져나온 후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남편은 바로 시어머님에게 전화를 했는지 시어머님은 바로 저에게 연락을 해 오셨습니다. 아니, 얘. 너는 그새 또 일로 바쳤니? 이런 집안일 하면서 친해지는 거지? 그거 가지고 남편한테 쪼르르. 아이고 참. 남편 없는 사람 서러워서 살겠니? 어머님, 뭐 가지고 가라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저도 약속이 있는데 뭐 가지고 가라고 해서 시간 내서 간 건데 갑자기 그렇게 일을 시키시면 너무 당황스럽죠. 다음에 무슨 일 있으시면 미리 말씀을 해주세요. 원래 여자들은 집안일 같이 하면서 친해지는 거야. 뭘 모르니까 다 싫다고 하지. 내가 일부러 너 오라고 했겠니? 겸사겸사 청소도 같이 하면서 친해지자고 부른 거지. 친해지려고 이불 빨래 시키는 것이었으면 동네 빨래방 세탁기랑은 절친되겠어요. 다음에는 이런 거 그냥 빨래방 맡겨달라고 말하세요. 그날 이후로도 시어머님은 포기하지 않고 남편만 빼고 저를 불렀죠. 한 번은 시어머님이 불러서 가보니 시어머님의 여동생, 시이모님이 집에 계시더라고요. 타지에서 살고 계셨던 터라 저도 결혼식 이후로는 처음이었죠. 어머, 안녕하세요. 어쩐 일로 여기까지 오셨어요? 예, 내가 못 올 것도 아니? 그냥 언니 보고 싶어서 왔지. 너는 웬일이니? 아, 저는 어머님이 잠깐 들리라고 해서 왔어요. 어머님, 무슨 일로 부르셨어요?
종훈이 좋아하는 반찬이랑 이것저것 보내려고 불렀어. 종훈이가 이번에 통 입맛이 없다고 하길래 내가 좀 했다. 가지고 가서 먹어라. 잠깐만 기다려. 예, 저런 시애미가 세상에 어디 있니? 며느리 밥 잘 챙겨 먹으라고 반찬도 해먹여. 좀 자주 와서 얼굴도 비치고 해야지. 시어머니가 불러야 이렇게 오는 거야? 요즘 며느리가 이렇게 안 와도 되는 거니? 어머, 남편은 저희 친정에 명절이나 모임 아니면 가는 일도 없는데요? 심지어 전화번호도 몰라요, 이모님. 남자랑 여자랑 같니? 여자는 자고로 시댁이 잘해야 일이 술술 잘 풀리는 거다. 에이, 그건 너무 옛날 사상이죠. 요즘은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옛날 마인드면 처음부터 집도 남편이 다 해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집도 반반하고 예물 받은 것도 없는데 예단까지 싹 다 해갔잖아요. 이모님은 저번에 뭐 받으신 거 아니세요? 어머머머, 얘 좀 봐. 뭔 소리 하는 거야? 결혼할 때 언니가 다 준비하고 한 결혼이잖아. 얘 이상한 소리 한다, 언니. 얘, 아가, 여기 있다. 다 챙겼으니까 이제 가보거라. 저의 말에 화들짝 놀란 시어머님은 갑자기 저에게 다 챙겼다며 후다닥 내보냈어요. 얼마 뒤에 시어머님이 다시 전화가 왔는데 다짜고짜 화를 내면서 따져 물으시기도 했죠. 얘, 너는 어떻게 내 체면은 하나도 생각을 안 하니? 그렇게 얘기하고 가버리면 어떡해? 어른이 무슨 말을 하면 내내만 하면 되는 거지. 너 시모가 얼마나 욕을 했는지 알고 있어? 네? 제가 무슨 얘기를 했다고. 그리고 어머님, 왜 결혼할 때 제가 한 거 아무것도 없다고 하셨어요? 그게 지금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내 체면 살려주면 될걸. 그걸 굳이 얘기해야 되는 거야? 아휴, 넌 아무리 봐도 이뻐할 구석이 하나도 없니? 됐다. 너랑 무슨 얘기를 하겠어? 시어머님은 마치 제가 잘못한 것처럼 얘기를 하셨어요. 생각을 해보니 결혼식 때에도 시댁 식구들이 자꾸만 결혼 참 공짜로 한다며 얘기를 하길래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다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 말을 하셨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너무나 기가 막혔어요. 사실 주변에서는 시댁이 잘 사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정작 결혼을 할 때는 한 푼도 보태주거나 해주신 게 없었거든요. 그래도 저희끼리 다 갖출 건 갖출 수 있었고 친정에서도 도움을 줘서 결혼을 한 것이었는데 시어머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 너무 황당했답니다. 시이모께서는 제가 너무 건방지다며 남편에게도 전화를 해서 말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남편은 시어머님께 전화를 해서 사람 창피하게 왜 그러냐고 말을 했답니다. 결국 시어머님은 저에게 다시 전화를 해 오셨죠. 너, 내가 정말 안 받아주려고 했는데 겨우겨우 받아줬더니만 이런 식으로 뒤통수를 치니?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그냥 어른이 말하면 네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또 쪼르르 남편한테 얘기를 했어. 어머님, 남편이 안 건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시모님께서 저희 남편한테 전화해서 알게 된 거예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어쨌든 이 난리를 나게 하니 시모도 너무 화나서 종훈이도 안 보고 싶다고 했다. 어머님, 그게 어떻게 제 잘못이에요. 왜 제가 그런 말을 들어야 하며 거기다가 시모님께서 건방지다고 남편에게 전화한 건 화가 안 나세요? 아이고, 아들이 여자 잘못 만나서 단단히 미쳤구나, 미쳤어. 그래, 너네 마음대로 하고 살아봐라. 나중 되면 내가 무슨 말 하는지 다 알 거다.
시어머님께서는 남편이 여자를 잘못 만나 미친 거라며 얘기를 하셨어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습니다. 더 이상 시어머님과 함께 잘 지낼 필요 없다며 말을 했어요. 당신 정말 미안해. 이런 일까지 겪게 해서. 아마 엄마가 이모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했나 봐. 이번 기회에 단단히 잡으려고 한 건지 이모도 너한테 괜한 얘기를 했나 보다. 이모님이 그러신 건 별로 신경 안 쓰이는데 어머님한테는 좀 내가 참을까 싶기도 하네. 아니야. 엄마가 괜히 자기 체면 살리려고 거짓말한 거를. 솔직히 이번에 남들 시선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고쳐야 돼. 주변에서도 다 엄마가 부자라 아부 떠는 사람들만 있지. 정작 제대로 얘기해주는 사람들도 없거든. 당신이 나한테 미안해야 할 필요는 없어.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은 해봐야지. 그렇지만 다음에도 또 이렇게 무시하시면 나는 독하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다 이해할 수 있어. 괜찮아. 남편은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어머님이 그나마 돈을 벌고 나서 밝아진 것 같아서 좋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점점 그 도가 지나치더니 돈이 전부라고 생각을 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시어머님이 한편으로는 안타깝다는 생각도 했죠. 어떤 일이든지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시어머님의 태도에 저도 힘이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쁘게 지내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님께서 먼저 저에게 만나자고 하셨죠.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좀 너무한 것 같아서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도 날 서서 얘기를 했는걸요. 저도 죄송해요. 이번에 내가 상품권을 좀 받은 게 있는데 너랑 같이 쇼핑하면서 맛있는 것도 먹으면 좋겠다 싶어서. 언제 쉬니? 괜찮으면 같이 갈래? 좋아요, 어머님. 주말은 너무 번잡할 테니 평일에 연차 써서 찾아뵐게요. 저는 시어머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다시 한번 잘 지내보자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존심도 강하셨던 시어머님께서 먼저 만나자고 한 건 큰 용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어머님과 약속을 잡고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님 댁에 찾아가니 어머님께서 잠시 옷을 입고 오겠다며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아가, 나 아직 다 못 챙겨서 잠시 기다리고 있을래? 저번에 받은 상품권이 안방에 있는데 그거 좀 챙겨다오. 네, 어머님. 상품권 어디에서 찾아야 돼요? 안방 드레스룸에 있어요? 그래. 드레스룸 거울 앞쪽에 보면 있을 거다. 잘 챙겨야 돼. 100만 원권으로 몇 장 있으니까. 시어머님께서는 챙기고 있을 테니 안방에서 상품권을 찾아주라고 하셨고 화장대에 가보니 상품권 봉투가 있었어요. 저는 그냥 그대로 가지고 나와 시어머님에게 드렸습니다. 백화점에 도착을 하고 나서 시어머님께서는 제 옷도 사주시고 본인 옷도 사면서 같이 쇼핑을 했어요. 아직 마음이 편한 것은 아니었지만 저도 적극적으로 시어머님의 쇼핑을 도와드렸죠. 그러다가 시어머님께서 예약을 한 가방이 있다면서 저를 데려가셨어요. 내가 전에 예약을 했던 가방이 있는데 오늘 나온다고 해서 그동안 모아두었던 상품권 다 가지고 온 거야. 이번에 쓰려고. 아, 그러시구나. 상품권을 몇백만 원씩 모아두셨어요? 주변에서도 선물로 주기도 하고 내가 사둔 것도 있고 안 쓰고 놔뒀다가 이렇게 하나씩 살 때 쓰는 거지.
보자. 어? 아니, 왜 상품권이 하나가 비는 거지? 네? 어머님, 잘 찾아보세요. 상품권 부족하세요? 이상하다. 오늘 아침까지 다 세고 나왔는데 100만 원짜리 하나가 비네. 그럴 리가요. 계속 상품권은 제 가방에 그냥 담아두셨잖아요. 잘 세어보세요. 아니면 어머님이 잘못 세신 거 아니에요? 얘는 무슨? 내가 뭐 잘못 셀 일이 뭐가 있니? 부족하시면 그냥 다른 걸로 결제하세요. 상품권 개수를 잘못 알고 계셨을 수도 있고 다른 곳에 놔두신 거일 수도 있으니까. 뭘 다른 곳에 놔? 아니, 이거 사려고 가지고 온 건데 내가 다 계산을 해보고 빼놓은 거란 말이야. 어머님, 일단 그냥 구입하시고. 혹시 네가 가져갔니? 솔직히 말해봐.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세요? 제가 왜 어머님 상품권을 가지고 가요? 너 오기 바로 전에 상품권 개수를 셌거든. 그 이후로 너밖에 봉투 만진 적이 없는데 그럼 네가 아니면 얘가 자동으로 없어졌다는 거야? 어머님, 제가 가지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야? 상품권에 발이 달린 것도 아니고. 너 아니면 누가 가지고 가? 우리 집에 온 사람 너밖에 없고 상품권도 네 가방에 보관하고 있었잖아. 지금까지 한 번도 꺼내지도 않았는데 그럼 누가 가져갔다는 거니? 저는 황당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저를 보고 시어머님은 갑자기 불같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하셨죠. 이래서 내가 교양 없는 애들이랑 엮이면 안 된다고 했는데 너 아무리 궁해도 그렇지 어떻게 시어머니 돈에 손을 대? 어머님, 아니라니까요. 시어머님께서는 제가 입고 있던 가디건을 마구 당기면서 찢어버렸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님께서 제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서는 사람들도 쑥덕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면서 소란스러워지자 누군가 상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자, 이제 그만하시고 진정하세요. 제가 여기 백화점 창업주입니다. 이렇게 소란 피우시면 안 되니까 일단 진정하시고 얘기해 보시죠. 아, 여기 백화점 사장님이세요? 아니, 이건 저희 개인적인 가정사이니 상관하지 마세요. 들어보니 상품권이 없어지신 모양인데 일단 진정하고 CCTV나 영수증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아유,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얘가 돈이 궁해서 제 돈에 손댄 거예요. 그러니 신경 쓰지 마세요. 사모님, 여기 상품권 하나 떨어져 있는데 혹시 이거 아니실까요? 네? 아니, 그게 왜 거기서 떨어져 있어? 혹시 모르니까 CCTV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시어머님께서는 바닥에 떨어져 있는 상품권을 보고 민망해 하셨습니다. 저는 그런 시어머님을 보면서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화도 나고 억울하고 분해서 눈물이 다 날 지경이었어요. 아유, 떨어져 있었나 보네요. 아이고, 며느리분께서 많이 놀라셨겠어요. 아니 혹시 정릉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안 살았나요? 저요? 아, 네. 정릉에 있는 파란 대문집에 살았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럼 제조공장 운영하셨던 김 사장님 따님이신가요? 네.
어떻게 저희 아버지를 아세요? 저 거기 살았던 양씨 아저씨예요. 아이고, 이렇게 만나게 되니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여기에? 어머님, 아버님은 잘 계시죠? 창업주는 저를 보더니 갑자기 정릉 파란 대문집에 안 살았냐고 물어봤습니다. 제가 맞는다고 하니 깜짝 놀라면서 자신이 거기에 새들어 살았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셨죠. 얼굴을 자세하게 보니 정말로 집 바깥에 살았던 아저씨였어요. 그때 사업이 망하면서 우리 지역으로 왔는데 사정이 딱한 아저씨를 구제해 준 것이 바로 저희 아빠였습니다. 아이고, 세월이 벌써 이렇게 흘렀네요. 그때 초등학생이었는데 어느새 이렇게 결혼까지 했다니? 어렸을 땐 김 사장님 판박이었는데 지금은 어머니랑 똑 닮아서 금세 알아봤어요. 아, 네. 반가워요, 아저씨. 그때 꽤 오래 사셨죠? 그렇죠. 한 2, 3년 산 것 같은데 어머니 아버지는 건강하세요? 아, 아빠는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어요. 저희도 초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이사를 갔고요. 아, 어쩐지 제가 나중에 찾아가 보니 번호도 바뀌고 이사도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버님 사업장도 찾아봤는데 없더라니. 그러셨군요. 네, 아빠가 종종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백화점까지 운영하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아, 이건 다 김 사장님 덕분이죠. 이 빚을 갚을 날이 이제 온 것 같네요. 사장님의 말에 저는 무슨 말인가 싶었지만 며칠 후에 그 궁금증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사장님은 엄마를 뵙겠다며 집으로 찾아왔고 우리 가족들은 모두 모여 인사를 하게 되었어요. 반갑게 인사를 하고 사장님께서는 그동안의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게 정말 놀라운 소식이었죠. 사실 제가 김 사장님께 도움을 받은 게 너무나 많아서 어떻게 갚아야 할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아유, 이렇게 잘 풀리셨다니 다행이네요. 저희 애들 아빠도 살아있었으면 너무 기뻐했을 거예요. 사모님, 사장님께서 혹시 말씀을 안 하셨나요? 네? 아, 어떤 걸요? 저한테 사장님 관련해서 말해준 건 없었던 것 같은데. 역시 사장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네요. 사실 사장님께서 저한테 돈을 빌려주셨습니다. 그때 당시 정말 큰 돈인데 조건 없이 바로 빌려주셨어요. 네? 돈을요? 그런 말은 없었는데. 그리고 그런 거라면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애들 아빠도 큰 돈도 아니고 그러니 받을 생각 없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도 큰 돈이었는데요. 그 돈 받고 저 다시 사업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그 사업들이 잘 되어서 이렇게 백화점 창업주로 잘 살고 있는 거고요. 창업주는 본래 의류 사업을 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사기를 당하게 되면서 사업이 망하게 되었고 거의 도망치듯이 살고 있던 지역으로 오게 된 것이었죠. 집도 없이 떠돌이 생활을 전전하다 가족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빠가 집 남는 곳으로 이사를 오라며 얘기를 했던 것이었어요. 정말 적은 돈으로 집을 빌려주었고 가족들이 한 곳에서 살 수 있도록 해주셨다고 하는데요. 거기다가 일자리도 소개를 해주어서 나중에 이사를 갈 때쯤에는 어느 정도 돈을 모을 수 있었다고 하셨어요. 거기에 아빠는 그분께 사업자금을 빌려주시기도 한 거였죠. 그 돈이 1년치 월급 정도라 사업을 하기에는 보탬이 많이 되었다고 하셨어요. 김 사장님께서는 빌려준 돈에 대해서
그냥 주겠다고 하셨지만 저는 김 사장님께 받았던 것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졸라서 사용증을 이렇게 썼습니다. 어머, 남편 글씨랑 도장이 맞네요. 이런 게 있을 거라 생각도 못했어요. 아유, 아마 김 사장님 성격으로는 이렇게 작성만 하시고 버리셨을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빚을 갚을 때가 된 것 같네요. 아유, 괜찮아요, 사장님. 저희 애들 아빠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했을 거예요. 그때 힘들었을 때고 저희도 다른 분들 도움받으면서 살았던 기억도 있어서 정말 갚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닙니다. 김 사장님 도움이 아니었더라면 저는 이렇게 잘 살지 못했을 겁니다. 김 사장님이 도와주신 덕분에 사업에 더 열중할 수 있었고 열심히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꼭 이 빚을 갚고 싶어서 이렇게 준비를 해봤는데 꼭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장님께서 가지고 오신 것은 바로 백화점 지분이었습니다. 가족들은 정말 깜짝 놀라서 받을 수 없다고 극구 반대를 했지만 사장님께서는 이것마저 받지 않는다면 평생 무거운 마음을 갖고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셨죠. 저희는 그렇게 백화점 지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가족들에게 모두 고르게 나눠주셨고 거기다가 백화점에서 의류 브랜드를 오픈하게 되었죠. 엄마가 오픈을 하신 브랜드는 출시 이후부터 꾸준히 수익을 내서 대박을 쳤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시어머님께서는 너무나 배 아파하셨죠. 그래서 무리해서 투자를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수익이 났는지 저에게도 자랑하듯이 전화를 해 오셨어요. 예, 너네 집 장사는 잘 되냐? 네, 어머님. 이번에 론칭해서 잘 되고 있어요. 어머님 요즘 기분이 좋으신가 봐요? 그래. 아유, 그거 옷조가리 팔아서 얼마나 벌겠니? 어머님한테도 그 돈 쫌쫌따리 모으지 말고 투자하라고 해라. 투자요? 아, 저희 엄마는 투자는 안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아, 너도 백화점 지분 받았다고 했지? 그거 처분해서 투자해. 요즘 누가 백화점 옷을 사 입어? 이제는 투자해서 돈 불리는 게 더 좋은 거란다. 백화점 지분 처분 다 해서 투자 시작하렴. 어머님, 저도 별로 투자는 안 맞아서요. 아유, 그래가지고 어떻게 부자가 됐니? 나처럼 머리를 써야 부자가 되지.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겠다고 했지만 시어머님은 저의 말에 비웃기만 하셨어요. 얼마 뒤 시어머님께서는 저에게 갑자기 전화를 해 오셨습니다. 예, 너희 어머님 일은 잘 되시니? 네, 어머님. 어쩐 일이세요? 그날 이후로 연락도 없으셔서 아직 화가 나셨나 했어요.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이번에 투자를 좀 했는데 잘 안 됐어. 근데 좀 좋은 정보가 있어가지고 투자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이 없어가지고 말이야. 혹시 너희 어머니께 부탁 좀 해보면 안 되겠니? 네? 어머님, 저희보다 어머님이 더 넉넉하시잖아요. 근데 왜 그런 부탁을... 그치. 그렇긴 한데 당장 쓸 수 있는 자금이 없어서 그런 거야. 내가 다 처분하면 다시 줄 수 있으니까 이번만 부탁 좀 하자. 아, 죄송하지만 저희도 이번에 론칭을 해서 융통할 수 있는 자금은 없을 것 같은데 급하시면 종훈 씨한테 말해볼까요? 아니다.
종훈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알았지? 시어머님께서는 무리해서 투자를 하게 되었고 결국 투자금을 모두 날려버린 듯 했어요. 지금까지 쌓아온 재산을 한순간에 날려야 했습니다. 시어머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게 되었고 살던 집에서도 작은 집으로 이사를 가야 했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근근히 식당 일을 나가면서 생활비를 벌고 계시죠. 다른 가족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자신이 부자였을 때 옆에서 붙어있던 사람들은 어디 갔는지 다들 외면하기 바빴죠. 남편은 그런 시어머님의 상황을 보면서 오히려 잘된 것 같다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번에 어머님께서 전화 오셨어. 생활비 좀 보태달라고 하시는데 어떻게 할까? 아휴, 내가 엄마랑 전화 좀 해볼게. 그걸 왜 당신한테 전화를 한대? 그나저나 어머님도 참 갑자기 투자에는 왜 무리해서 하신 거야? 몰라. 아마 어머니께서 백화점 지분도 받고 브랜드도 운영한다고 하니 질투나서 그랬겠지. 아무튼 오히려 지금이 더 나아. 한동안 갑자기 돈 벌더니 엄마가 이상해졌었거든. 그나마 집이라도 건진 게 다행이지. 차라리 이렇게 하면서 엄마가 좀 정신 차려야 할 것 같아. 그러니까 당신도 엄마 전화와도 반응하지 말고 연락도 하지 마. 시어머님께서는 종종 저에게 연락이 왔지만 아직까지는 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를 경멸하면서 의심을 했던 시어머님의 눈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렇지만 언제까지 이렇게 시어머님과 냉전 상태로 지내야 하는지도 고민이 되고 있네요. 지금처럼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말을 하는 남편이 맞는 걸까요? 요즘 따라 돌아가신 아빠가 정말 많이 생각이 난답니다. 평생 열심히 일하신 덕분에 엄마가 걱정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거지만 거기다가 아빠가 하신 선행 때문에 이렇게 더 넉넉하게 살게 되었으니까요. 저도 아빠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어요. 벌써 저희 남편은 아빠를 인생 멘토로 삼았네요.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께도 축복이 가득하시길 바랄게요.